다시 원의 방정식이 일단 뭐냐면 원이라고 하는 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평면 위의 한 점으로부터 여기를 뭐 C라고 하겠습니다. 같은 거리 있는 점들의 자취라고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반지름 R이라고 한다면 요 CP 길이가 R이 되도록 하는 자취 방정식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C를 뭐라고 두죠? 원의 중심이니까. C를 뭐라고 두겠어요? 원의 중심이면. A, B로 두는 거예요. 자, 자취 방정식 P를 구할 때는 뭐라고 두죠? P를 뭐라고 놔요? 자취 방정식 구할 때 P를 뭐라고 둔다 그랬어요? 미나 뭐라고 대답하세요. 미나 뭐라고 둔다 그랬어요? X, Y라고 둔다 그랬죠? 그럼 요 두 점 사이 거리 어떻게 돼요? X 빼기 A의 제곱, 그 다음 Y 빼기 B의 제곱이 R제곱. 이거를 원의 방정식의 무슨 형태라고 한다? 무슨 형태라고 한다? 정규 무슨 형태라고 한다? 원의 방정식에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거 얘들아? 표준형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형은 그냥 중심이 원점이 원을 기본형이라고 하고요. 요 위에 표준형을 우리가 전개해 볼게요.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한 번 했으니까 이렇게 바로 해도 되니?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ax가 나오는데 얘를 라지 ax로, 마이너스 2by가 나오는데 얘를 라지 b로. 그럼 여기 a제곱 b제곱 빼기 r제곱 남았지. 걔를 c로.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반형은 언제 쓴다 그랬냐면 최소한 3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그 3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이 일반형에다 대입해서 구하면 된다고 했고, 얘가 원을 나타내기 위한 조건, 얘가 원을 나타내기 위한 조건이 뭐라 그랬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럴 땐 어떻게 하라 그랬지? 그럼 우리가 일단은 요 일반형으로 나타내져 있는 식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보려면 다시 무슨 형태로 바꿔야 돼요?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죠. 그럼 표준형으로 바꿔봐요. 뭐라고 바꿀래요?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이 얘 넘기니까 어떻게 돼요?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4c예요. 맞습니까? 여기가 따라와요? 여기가 따라와요? 그럼 얘가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돼요? 자, 원이 나타내지려면 반지름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존재한다는 거는 반지름의 길이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값이 어떻게 된다? 0보다 크다는 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 그러니까 얘가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냐?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4c가 0보다 크다. 얘를 이용하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이해하죠? 근데 그 선생님도 사실은 여기에서 원을 나타내기 위한 조건, 얘를 이렇게 많이 바꿔봤으니까 이거를 외우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이거를 외우고 있지 않아도 돼요. 여기 봐봐요. 얘가 원을 나타내기 위한 k값의 범위를 찾으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지금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c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도 되잖아.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얘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얘를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세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바꿨을 때 5 더하기 k니 그럼 요게 이제 양수기만 하면 되니까 k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서 하지 마시고요. 얘를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요게 반지름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이용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얘를 가지고도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을 겁니다. 자, 1번 해결했고요. 자, 2번은요. 뭐 저게 뜻하는 게 뭘까요? 일단 저거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요 A가 2,4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P라고 할 때 요 P가 그리는 자취는 원이다.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저희는 뭘 구하라고 하는 걸까요? 얘기해 볼래요? 얘가 뭘 구하라고 하는 것 같아? 얘 지금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P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직각이라는 거로부터 너네가 알 수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전혀 생각 안 나요? 자, 이렇게 원이 있으면요. 여기 두 점을 이은 이걸 지름이라고 했을 때 얘를 AB라고 하자. 여기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APB는 항상 몇 도예요? 얘 항상 90도죠.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90도죠. 그럼 여기 90도 나와 있거든? 그럼 쟤는 말로 해봐. 말로. 미나야, 저게 어떤 원을 나타내는 걸까?
자, 이거는 어떻게 저거랑 비슷하게 얘기하면 A와 B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A와 B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그럼 쟤는 뭐라고 얘기할래? 어디와 어디를? 어? 어디와 어디를? A와 P야? A와 P야? 0이래요. 5지 5. A와 5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나타낸다고. 얘가 항상 수직이 되는 자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와 O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이 원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럼 얘가 A와 O를 지름의 양끝으로 한다는 거는 지름의 길이가 A5잖아요? 그럼 지름의 길이가 A5라는 건 루트 20이죠. 그럼 얘는 2루트 10인가요? 2루트 5인가요?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5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요. 요 A와 B에 대해서 PA 대 PB가 1대2를 만족하는 P의 자취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단은 요 자취가 나오면 난이도가 좀 급상승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내가 처음에 이 자취 방정식을 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모르는 점 P를 X, Y라고 둔다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이 PB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2배의 PA를 만족하도록 하는 요 PA 자취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얘를 만족하도록 PA 자취를 구하면 돼. 그럼 PB 길이는 얼마야? 요 PB 길이 얼마지? X 빼기 5의 제곱이죠. 그 다음 Y제곱의 루트 씌운 거죠. 근데 이 루트를 제곱할 거니까 여기다 4배, 그러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우변이 이제 여기가 4배가 되죠. 그 다음 P는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이제 정리한 게 답이에요. 얘를 정리한 게. 그럼 정리해 볼래요? X제곱 10X 25 Y제곱. 얘는 어떻게 되니? 4X제곱 8X 보고 따라 쓰면 혼난다 이제. 알겠니? 너네가 계산을 하든가 대답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죠. 자, 넘겨서 여기가 이제 3X제곱에 여기가 18X에 Y제곱은 3Y제곱 나왔고요. 그 다음 상수는 넘기니까 21이라서 내가 3으로 나눠버리면 X제곱 6X, Y제곱은 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3의 제곱, Y제곱은 여기가 9가 더해졌으니까 16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A는 얼마입니까? A는 마이너스 3. 그 다음 B는 0인가요? 그 다음 R은 4.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라고 하면 답이 1이 나와야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답입니다.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개념이라는 거는 사실은 없어요. 자취방정식을 이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취방정식을 구할 때는 모르는 점을 XY라고 둔다. 관계식을 구한다. 그것의 의미를 파악해라. 이게 끝이기 때문에 얘를 못 풀었다 그래서 뭐 개념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냥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문제를.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계산. 선생님이 요즘 사실 뭐랄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요즘 중학생 애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원래 이제 고등학생 위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일반고를 간 고등학생들은 그래도 공부를 조금 한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중학생들은 계산을 못 해요. 깜짝깜짝 놀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야 돼. 연립방정식을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 2배하고 여기다 3배해서 더해서 빼면 x가 소거되니까 여기서 y를 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 그럼 이해는 했대. 근데 문제는 계산을 못 해. 계산을 못 해. 그래서 되게 약간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네, 4번을 넘길 겁니다. 네, 넘겨서 5번 볼게요. 자, 5번은요, 이제 축에 접하는 원인데요. 이 축에 접하는 원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요 X축에 접하는 원이나 아니면 Y축에 접하는 원이나, 여기는 이제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그림을 그려서 이 문제를 조금 이해해 볼게요. 자, 이 도형의 방정식. 지금 평면좌표, 직선, 여기 원, 그리고 다음 단원인 도형의 이동까지 전부 다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려야죠. 그림을 잘 그려야 되고, 요 y는 x제곱 빼기 10이라고 하는 건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포물선이 있죠. 근데 여기 위에 중심이 있는데 이 위에 중심이 있으면서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모든 원의 넓이 합을 구하래요. 어떻게 구할까요? 몇 개 나올까요, 일단? 저거를 만족하는 거 몇 개 나올까요? 저런 원이 몇 개 있어요, 얘들아? 저 조건을 만족하는 거.
4개 나오죠. 이해가요? 저게 4개 나온다는 거 이해해요? 이런 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2개 나오기 때문에 저 조건을 만족하는 원은 4개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자, 여기 있는 요 중심의 좌표는 A, 뭐 A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맞아요?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요 좌표를 찾아야죠. 요 좌표를. 요거는 뭐와의 교점일까요? 자, 다시 무슨 말이냐면, 요 A, A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얘는 어디 직선이 있는 거지? Y는 X 위에 있지. 맞아? 얘는 Y는 X 위에 있고, 여기 중심은 뭐야? 뭐 B, 마이너스 B라고 놔볼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요. 얘는 Y는 X 위에 있고, 얘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뭐가 중심들이.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 싶었던 요 중심의 XY 좌표를 찾으려면 요 Y는 X제곱 빼기 10이라는 포물선과 Y는 XY 교점의 X좌표를 찾으면 돼요. 그럼 얘를 이제 정리하면 자 얘는 요게 0이니까 요게 X 빼기 4에 X 플러스 3이죠. 그럼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랑 4인데 여기가 4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얘가 4고요. 얘가 이렇게 생기는 얘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두 번째는 요 x제곱 빼기 12가 마이너스 x랑 만나서 생기는 x좌표를 찾으면 돼요.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x 빼기 12가 0이기 때문에 x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3은 0이라서 x가 마이너스 4랑 3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x좌표가 3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x좌표가 마이너스 4라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느낌상 얘네가 지금 이 포물선도 요 직선도 전부 다 이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요거의 중심의 좌표를 알았으면 여기 2개를 다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가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반지름들이 뭐뭐뭐뭐예요? 자, 이게 이거 x좌표가 곧 반지름이죠. 절대값 씌우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건 반지름이 3이죠. 그럼 반지름이 뭐뭐 있어요? 4, 4, 3, 3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걔네들의 넓이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6파이, 16파이, 9파이, 9파이 얘네들의 합을 구하면 돼요. 그럼 32에다가 18을 더하니까 답이 50파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알겠어요? 미나 이해하나요? 지금 이해 못하면 영원 이해 못해요. 알겠어요? 이거 시험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어요? 그게 이해한 거예요. 2분 안에 풀어야 돼요. 2분. 맞출 수 있겠어요, 정규? 유나 맞출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축에 접하는 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 안 가면 다시 물어봐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와의 교점을 찾으면 중심의 x좌표를 찾을 수 있다는 거 이해 갔어요? 대답을 확실하게 해줘. 이해가 안 가는 눈빛이야. 이해 갔어? 네. 이해 갔어? 그럼 풀 수 있어? 빨리 와. 응? 여기 프린트. 여기 늦게 와. 저 운동 갔다. 운동 갔다 왔어? 좀 늦게 끝내. 잘했어. 여기 앉을 거니? 네? 편한데 앉아. 거기 앉아. 자, 그래서 5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자, 뭐 해볼까요? 6번 문제가 뭔지 볼까요? 자, 뭐 얘는 쉽죠. 패스할게요. 네, 패스하시고 자, 7번 그럼 보겠습니다. 7번 보시면 자, 이 두 점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는 자취를 구하래요. 이 자취 나오면 또 어려워하는데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얘도 쉽습니다.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P라는 거를 XY라고 두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을 만족하는 자취를 구하라고 했으니 PA 제곱은 얼마야? X 플러스 3의 제곱 Y 제곱. PB 제곱은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제곱은 20. 얘를 만족하는 걸 찾으면 돼요. 그럼 이거는 계산을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의 차이죠. 전개해볼까요? 2x제곱, 2y제곱, 그 다음 얼마? 18이니까 2가 되니?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답은 3번이네요. 이건 뭐 쉽게 할 수 있네요. 이런 거는. 알겠죠? 이런 거 쉽습니다. 안 할 걸 그랬어요. 자, 8번. 자, 얘는 어떻게 할까요? 8번은. 자, 얘는
이거 위에 동점 P와 이것도 이제 사실 어느 문제집에나 다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공통수학 2에 관련된 책을 봤을 때 딱 펼치면 원의 방정식 단원에 이런 그림이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문제집에나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풀까요? 자, 동점 P에 대해서 A와 B가 있는데 AP 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할래요? 같은 거? 얘네들이 같은 거? 얘네들이 같은 거? 얘네들이 같은 거? 얘네들이 같은 거? 아닙니다. 예. 계산을 좀 이따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같을 때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같을 때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다른 거. 이거 보면 최근에 배운 식 중에 뭔가 떠오르는 거 없어? 있어. 어제 배웠잖아, 어제. 어제요? 어제 뭐 배운 거 하나 있어, 하나. 그거 뭔데? 중선정리? 그렇지. 중선정리 이거 가지고 얘기해봐, 뭔지. 네? 요거 가지고 얘기해봐. AP 제곱 더하기 BP제곱은 어떻게 얘기해야 돼? 파프스. 2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야 돼? 모른다고? 저도 중선이 없는데. 중선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중선 어디서 만들어? 요거의 중점을 M이라고 하는 거야. 2배, 그럼 뭐라고 할까? 2배 뭐라고 할까? PM제곱 더하기 AM제곱.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요거를 만들어야 돼. 요게 이제 파푸스의 중선 정리였지.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는 정해져 있냐면 AM의 길이는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AB 길이가 얼마였죠? AB 길이라고 하는 거는 6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의 루트니까 루트 40, 2루트 10이에요. 그러니까 AM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의 절반이니까 얘가 루트 1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제곱했을 때 1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죠? 그럼 이제 문제가 뭐로 바뀌었냐면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얘가 최소일 때요. 그럼 얘가 최소라는 게 언제일까요? 요 PM이 최소가 되려면 언제일까요? 그러면 이거는 원 밖에 한 점. 이 M의 좌표가 얼마지? 요거의 중점이잖아. 그럼 1, 마이너스 1이니? 여기까지 되니? 얘가 M이라는 건 A와 B의 중점이니까 1,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여기에서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어디까지의 거리에서 어떻게 한다? 중점, 중심, 원의 중심.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찾냐면 얘 1, 마이너스 1에서 요 원의 중심 마이너스 2, 3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못 빼주자? 반지름인 1을 빼주자라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 밖의 한 점에서 이 원에 이르는 거리의 최소값이란 중심에서의 거리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빼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최소예요.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3의 제곱, 4의 제곱 5인가요? 5 빼기 1이니까 4네요. 그럼 요거 제곱이니까 16이죠? 그럼 26에다가 2를 곱하니까 얼마다? 50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그 아까 태일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얘를 xy라고 놓고 요 길이가 같았을 때를 찾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일단 이 중심이 원점도 아닐 뿐더러 요 거리 제곱 더하기 요 거리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풀이 방법이 사실 한 3가지 정도 되거든요. 이게 제일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나중에 또 다른 방법으로도 풀어보겠습니다. 9번. 쟤는 어떻게 하죠? 이거는 뭐 그냥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는 방법만 얘기해주면 중심이 x축이 있다며 그럼 이 중심의 좌표를 a, 0이라고 두고 x 빼기 a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인데 얘네 두 개를 집어넣으면 식이 두 개 나오잖아요. 걔네들을 연립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 이거는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겨서 10번 같은 경우도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아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무슨 형태라고 했어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중에 뭐라 그랬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를 일반형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에다가 세 점을 대입해서 A, B, C를 구하면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은요. 반지름의 길이가 50인 원 C가 있고요. C의 외부에 A가 있는데 P가 원 C에서 움직이고 있대요. 선분 P 중점의 자치 길이를 구하래요. 자, 뭔가 좀 어려워 보여요. 그림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이 반지름 길이가 50인 원이 있는데 요 외부에 A가 있고요. 요 P가 이 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요거의 중점의 자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게 질문이에요. 그럼 얘는 일단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느낌상 원의 방정식이니까 원이 나올까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은 요 P라는 게 요 C 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얘를 일단 뭐 A, B라고 한번 해볼게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M의 자치잖아요. 맞아요? 맞죠? 그럼 내가 이 원의 방정식은 뭐라고 쓰면 돼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여기 원점이라고 했을 때 요게 반지름이 50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니? 요게 일단 1번이지 식을.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외부에 A라는 점이 있다? A라는 점은 모르니까 뭐라고 놔야 되니? 근데 일반적으로 써야 되잖아? 그럼 뭐라고 써야 되니? A, B 썼으니까 얘를 PQ라고 쓰시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자치를 XY라고 둘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는 이거 어려워요. 요 X라는 게 뭐냐? 중점이기 때문에 2분의 A 플러스 P고요. 요 Y라고 하는 거는 2분의 B 플러스 Q입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 줄 거냐면 저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이제 집어 넣어 줄 거예요. 자, 어떻게 집어 넣냐면 여기서 A가 얼마죠? A가 2x 빼기 P거든요. 여기서 B가 얼마죠? 2y 빼기 Q죠. 얘를 저기 주어진 식에다 대입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1번에다가.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중점의 자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Y에 관한 관계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원이 나옵니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2x 빼기 P의 제곱, 그 다음 2y 빼기 Q의 제곱, 요게 지금 50의 제곱이니까 얘를 정리해야 돼요. 그럼 얘 정리하면 얼마죠? 뭐로 나눠요? 양변을 4로 나누면 되죠. 4로 나누면은 요게 x 빼기 2분의 P의 제곱, y 빼기 2분의 Q의 제곱, 그러면은 얘가 2분의 50의 제곱이니까 25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반지름이 25인 원이 된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요 중점의 자치가 뭐가 된다? 반지름이 25인 저기보다 원이 된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50파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50입니다. 이해 가나요? 일단은 얘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일단은 이 일반적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중심이 원점이고 그 위로 움직이는 점을 AB라고 놨고 원 밖에 있는 점도 모르니까 PQ라고 놓은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이제 중점의 자치 방정식을 구하려면 이 중점의 자치를 XY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관계식을 세워야 돼요. 그럼 일단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50의 제곱이라는 건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럼 얘네들의 중점을 XY를 X 대신, 그러니까 A와 B 대신에 XY로만 나타내 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치 방정식 형태 중에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왜 예. 반지름이 더 작아져요? 중점의 자치니까. 더 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점의 자치를 구해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한번 그림을 대충 그려볼까요? 자, 이거의 중점 이거죠. 그 다음 요거의 중점은 뭐예요? 이거죠. 요거의 중점은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이 나타내지니까 좀 더 작아진다고 느낌이 오죠. 예. 실제로 자치 방정식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됐죠? 그러니까 평행이동이 되면서 반지름 길이가 줄어든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또 이게 확실히 생각하고 있는 질문이 달라요. 자, 12번은요. 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이 1, 4분면에 있고 이게 X축에 접한대요. X축에 접한다. 그럼 X축에 접하는 원을 뭐라고 둘래, 태일아? 자, X축에 접하면 원을 뭐라고 둔다 그랬지? 자, 그림을 생각해 볼까? X축에 접한다? 그럼 요 중심을 A, B라고 놓으면 이거는 반지름이 뭐랑 같아? X축에 접하니까? B랑 같지. 그래서 일단은 쓸 때 x-a제곱, y-b의 제곱은 r이 아니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를 지나는 원의 중심이 1, 4분면에 있다고 얘기를 한 거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AB에 관한 두 개의 식이 나오죠? 그럼 걔를 이제 대입해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 그럼 또 이제 너가 선생님이면 뭐도 만들 수 있어. Y축에 접하는 원도 할 수 있지. 너가 오기 바로 직전에 했던 게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선생님이 이제 친한 영어 선생님을 만났는데 정수야 너는 왜 수학이 좋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은 그 선생님 어렸을 때는요. 그 수학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좋았던 이유는 일단 답이 굉장히 명쾌했기 때문이죠. 너네 수학 안 좋아하니? 태인이 좋아하지? 유나 좋아하니? 그래 좋아하지? 네? 미나 좋아하니?
좋아하지? 왜 싫어요, 수학이? 일단 어려워서? 그냥 어려워서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그러니까 너희 때가 일단은 학교도 많이 안 갔을 뿐더러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조금 뭐랄까 그러니까 공부량이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공부량이 많이 적은 것 같고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 좀 되게 싫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 때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의 양이 있잖아요. 수학의 양 그거에 너네는 진짜 절반 배우거든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의 양, 그거의 절반 배워요. 이제 요즘 고3 애들 수업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고3 때 이제 EBS 연계교재라고 해서 이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이 있거든요. 들어봤어요? 그럼 수능 완성 책이 예를 들면 우리 때만 하더라도요, 뭐 지금 너희 교육과정으로 따지면은 뭐 대수, 뭐 미적분원, 미적분투, 기하, 이렇게 4권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한 권당 막 400문제씩. 그럼 1600문제잖아. 근데 이 수능 완성 되게 웃긴 게 한 권으로 압축되면서 다 합해서 200문제가 안 되는 거야. 너 되게 놀랐어, 그래서. 그래서 수업을 하려고 그래도 뭐 금방 끝나더라고. 2주면 끝나. 그래서 양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다시 느꼈지만 그 책을 보고서 정말 수능 공부를 애들이 만약에 한다면 집중해서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 때 3월부터 시작해도 정말 늦지 않은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유튜브 얼마 전에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어떤 사람이 뭐 며칠 만에 며칠이었지? 64일인가? 얘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64일이면 6개월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100일이 안 되는 시간 100일 정도에 되는 시간으로 되게 열심히 공부해서 뭐 건양대 의대를 갔다 성인이 그런 게 유튜브에 올라오더라고.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느껴집니다. 자, 그럼 13번 볼게요. 자, 얘도 진짜 많이 보게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신 대비하는 데까지 앞으로 한 3개월이 남았잖아요. 그럼 저 문제를 최소한 5번 이상은 볼 거거든요. 그럼 5번을 매번 지금처럼 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이 거리비가 1대2인 전 P에 대해서 이거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뭘 찾아야 되냐면 이 P의 자취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럼 P의 자취를 먼저 찾아야 되니까 자, PA 대 요 PB가 몇 대 몇입니까? 얘가 1대 3이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쓰면은 여기 PB 길이가 뭐가 되냐? 3배의 PA가 돼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요 P라는 거를 모르니까 XY라고 놨고요. PB라는 거는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고 얘를 제곱하면 9인데요. 여기다 PA라고 하는 거는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죠. 그럼 얘를 정리해야 돼요. 그럼 얘를 정리해보면 여기 X제곱이 넘어오니까 몇 X제곱? 8X제곱이니? 그 다음 몇 X니? 암산해줘. 4, 9, 36에서 4 넘어왔잖아. 얼마야? 40이니? 맞니? 그 다음에 8Y 제곱이니? 그 다음 상수는 얼마니? 여기 4, 9, 36인데 여기 4가 있잖아. 맞아? 그럼 얼마지? 여기 32가 남니? 이퀄 0.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럼 얘를 8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요? X제곱, 5X, Y제곱, 8, 4, 32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를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면 X 플러스 2분의 5의 제곱 그 다음에 Y제곱은 요 마이너스 4에다가 4분의 25를 더하니까 4분의 16이니까 4분의 9죠.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5,0이면서 마이너스 2분의 5,0이면서 반지름이 2분의 3인 이런 원이 나와요. 그 다음 A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0이래요. 여기가 이제 2분의 3을 더해도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이거 어디죠? 하나는 여기 있네요. 이게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은 여기 있거든요. 맞아요? 여기가 2,0. 그럼 여기서 거리 B가 1대 3, 1대 3 이런 자치가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제 P라는 점은 요 원위를 움직이는 점인데 요 PAB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언제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뭔 알아요? 밑변의 길이는 알죠? 얼마라고? 4라고. 그럼 높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찾으면 되죠. 높이는 언제 최대가 돼요? 여기 있을 때가 최대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일 때가 넓이의 최대가 되겠죠. 그럼 높이의 최대값은 얼마다? 요 반지름의 길이랑 같으니까 2분의 3입니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란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요게 답이 돼서 답이 3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단 첫 번째 자취 방정식을 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저 자취를 못 구하는 애들도 상당히 많다. 근데
저 자치를 저런 식으로 구해야 해서 일단은 그림을 그려보고 언제 최대가 되는지를 찾아봤더니 높이가 2분의 3일 때다 라고 찾은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처음에 이 문제를 풀 때 뭐라 그랬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언제든지 많이 볼 문제라고 했죠. 그럼 매번 이렇게 풀지 말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잘 봐봐요.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냐면 지울게요. 자, 이런 게 이름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이름이 있냐면 들어봤나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건 뭐냐면 A와 B의 M된 내분점과 내분점 그리고 M된 외분점 이 M된 내분점을 P라고 그러고 외분점을 Q라고 했을 때 요 PQ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이거를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요 방정식을 내가 지우기는 했는데요. 방정식이 뭐였죠? x 플러스 2분의 5였나? 맞니? 맞지? 그 다음에 y제곱은 4분의 9 이렇게 됐지. 그럼 얘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0에서 반지름이 2분의 3 그다음 a가 여기 있었거든. 마이너스 2 그 다음 b라는 게 여기 2에 있었잖아. 이렇게 있었잖아. 그러면 여기 좌표는 원래 뭐냐면 여기 좌표를 p라 그러고 여기 좌표를 q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 P의 좌표가 현재 뭐가 되는 거냐면 A와 B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돼요. 자, 실제로 P의 좌표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5에다가 2분의 3을 더한 거죠. 그럼 얼마예요? 2분의 3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니? 요 좌표가? 맞아? 그 다음 Q의 좌표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빼준 거지. 그러니까 2분의 3을 빼준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4니?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 P라는 점은 A와 B를 요 길이가 얼마야? 1이지. 요 거리 얼마야? 3이지.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 맞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요 Q라는 점은 뭐냐면 A와 B를 1대 3으로 외분하는 점 맞아요. 내가 외분점 얘기해 줬거든.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2가 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6이기 때문에 1대 3 외분점 맞다고요. 알겠어? 그래서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면 이거의 P의 자취란 아까처럼 XY라고 두고 걔를 계산할 것이 아니라 요 A와 B의 1대 3 내분점이 얼마예요? 요 거리가 4니까 1대 3이면 내분점은 마이너스 1,0이잖아요. 맞습니까?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1대 3 외분점을 구해야 되는데 요 외분점은 어떻게 구했냐면 요 두 개를 뺐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 그 다음에 빼기 더하기 6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0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가 마이너스 4,0이 나오잖아. 그럼 얘를 이제 이거와 이 좌표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나왔다고. 알겠어? 이해가? 이해가니 내가 하는 말? 얘와 얘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이거의 중심은 얼마야? 중심의 좌표는 얘가 지름의 양끝이니까 얘네 둘을 더해서 2로 나누어 준 게 중심이거든.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5,0이에요.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란 요 길이가 3이니까 반지름이 2분의 3이에요. 그럼 이런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계산 과정이 엄청 많이 줄어들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래요? 거기다가 내 말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런 문제가 나오면 저거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말하는구나. 쟤는 1대 3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말하는 거구나. 그럼 내분점은 쟤가 되고 외분점은 얘가 되니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서 원의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해 안 간 사람? 이렇게 알려줬는데 또 나중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뭐예요? 이런 곤란해요. 알겠어? 그럼 곤란하다 얘들아. 운동하면 덥지 않아, 테이라? 네? 어디서 운동해? 실내? 네. 뭐 배드민턴? 배구. 너 배구 되게 좋아하고 잘하나 보다. 그건 아니야? 청구가 배구부로 유명해? 근데 그거는 이제 선수. 선수? 넌 선수는 아니야?
유난의 학교는 뭐로 유명해? 운동? 없어? 조윤아로 유명해? 민한의 학교는 뭐로 유명해? 아니 각 학교 운동하는 게 유명한 게 있어? 없어? 아니 옛날에 청고 내가 알기로는 검도였거든? 근데 바뀌었나 봐? 청구요? 어 청구에 검도가 있었나? 검도부가 옛날에 있었어. 처음 들었어요. 그래? 원래 북일고는 야구, 청고는 검도 뭐 이렇게 있었어. 축구는 이제 저기 뭐 어디였지? 공고였나? 이 15번 볼게요. 뭐 14번도 어렵지 않으니까 14, 15. 자, 중심이 여기 위에 있고 얘를 지나는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얘도 그림을 먼저 그려볼까요? 얘 중심이 y는 x-2래요. y는 x-2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a라는 점의 좌표는 0,-4 여기 있습니까? a라는 점의 좌표가 0,-4고 b라는 점의 좌표가 4,0인데 요 중심이 여기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b를 모두 다 지나는 그런 원의 뭘 구하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그럼 여기는 뭘 이용해야 되죠? 이 중심의 좌표를 뭐 c라고 해보면 요 c랑 cb 길이가 같다는 걸 이용해주면 되죠. 맞아요? 그럼 내가 요 중심의 좌표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중심의 좌표가 요 직선이 있다는 말과 똑같으니 a,a-2로 두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 a제곱. a제곱에 그 다음 여기에서 이거 뺀 거 얼마죠? a 플러스 2의 제곱이죠? 여기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안 씌우겠습니다. 여기의 길이 a 빼기 4의 제곱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돼요. 얘네들이 같다. 그럼 이거 정리하면 되거든요. 이거 얼마죠? 4a 더하기 4가 되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4이니까 마이너스 12a 더하기 20이죠? 그러면 16a가 16이 되는 a가 1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 좌표가 1,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요 반지름의 길이란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의 루트. 그럼 답이 루트 10. 그럼 제곱하면 1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계산도 너희가 빨리 해야 돼요. 이게 고등학교 때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3번씩 풀으라고 하지만 시간이 그러려면 굉장히 빠르게 푸셔야 됩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넘기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아까 방금 얘기했죠. 무슨 원이라고요? 두 점으로부터 거리비가 1대2라는 거는 1대2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안끝으로 하는 원이다. 이걸 무슨 원이라고 한다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한다고. 알겠어?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17번은요. 자, 쟤를 중심으로 하고 X축에 접하는 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8번은요. 동시에 접하는 원 얘기했고요. 자, 19번. 여기는 이제 현의 길이 구하라고 했어요. 이 현의 길이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 그림을 먼저 생각해 보면,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 있고요. 요런 직선이 있어요. 만나야지 현이 존재하잖아요. 얘들아, 얘는, 요거는 현이거든요. 요 A와 B는 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분 AB가 현이에요. 그럼 AB 직선은 뭐라 불러요? 두 글자 뭐라 불러요? AB 직선은 뭐라 불러요? 할선이라 불러요.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요? 요 색칠된 부분. 이 색칠된 부분은 뭐라고 불러요? 활골이라 부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활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이에요. 작은 쪽 보통. 여기도 활골 맞아요. 근데 알겠어? 그래서 현의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중심이 이제 원점이고 여기 반지름이 3이잖아요. 그럼 내가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까지 거리를 알면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럼 내가 이제 찾고 싶은 게 뭐였냐면 요 현의 길이가 4루트 2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루트 2라는 걸 알아냈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9에서 8 빼주면 1이잖아요. 0,0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1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a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 쓸 수 있죠. 여기까지 거리니까 루트 2분의 얼마죠? 절대값 a가 1이니까 a는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0번은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접선 얘기가 나왔는데, 자, 접선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접선 얘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접선의 방정식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원에서.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원의 접선 얘기를 할 거예요. 원의 접선 얘기를 하려면 먼저 뭘 얘기해야 되냐면, 원과 직선의 무슨 관계? 위치 관계. 얘를 먼저 얘기해야 돼요. 그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냐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두 점에서 만나냐, 아니면 한 점에서 접하냐, 아니면 만나지 않느냐. 근데 요거를 따지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냐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를 따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를 이용해서 따질 거냐면 요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이 중심과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요 첫 번째는 요 D가 R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두 번째는 D와 R이 같으면 접하는 거고,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만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이 원의 방정식은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런 식으로 쓴다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xy는 0. 그리고 요 직선은 mx 플러스 n이라고 했을 때 얘를 여기다 대입하잖아요.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어떤 일이 생기니? 잘 생각해봐. 요거는 x에 관한 몇 차식이지? x에 관한 몇 차식이지? 2차식이지? 맞아요? x에 관한 2차식이기 때문에 이거에 무슨 식을 이용하면? 판별식을 이용하면 이게 0보다 크면 2점, 판별식이 0이면 접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라 그랬죠? 2번이 제일 중요해요. 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따로 하는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따로 하는데,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보시면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느냐? 첫 번째는 요 곡선, 이 위에 점 x1, y1에서의 접선, 이게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어떻게 된다 그랬죠? x제곱 대신에 뭐 넣어줘요? 자, 이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어떻게 된다 그랬죠? 몰라요? 유나 어떻게 된다 그랬죠? x제곱 대신에 뭐 넣어줘요? 야, 일주일도 안 됐다. x1x 더하기 y1y는 r제곱 이렇게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x제곱, 왜 써? 쓰지 마. x제곱 대신에 x1x, y제곱 대신에 y1y를 넣어주면 돼요. 자, 이거 간단한 증명 해볼게요. 간단한 증명. 봐봐. 증명 어떻게 하냐면 얘 중심이 원점이야. 자, 그럼 얘는 x1, y1 이거의 접선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요 기울기랑 수직이지. 맞아? 요 기울기 얼마야? x1분의 y1이니?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네. 그러면 요 점을 지나면서 얘를 기울기로 갖는 직선이 답이지. 그럼 어떻게 돼? y 빼기 y1은 마이너스 y1분의 x1에 x 빼기 x1 이렇게 되니? 그럼 얘를 정리하면 되거든? 양변에 y1을 곱해보자. y1, y 빼기 y1의 제곱은 마이너스 x1x 더하기 x1의 제곱이거든? 얘를 좌변으로, 얘를 우변으로 넘기면 x1x 더하기 y1y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인데 요게 요 원이 있기 때문에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도 r제곱이잖아. 얘가 r제곱이니까 요렇게 증명이 된 거라고. 알겠어? 이해 가니? 그래서 요 곡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예요. 알겠어요?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 중심을 원점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r인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x제곱 대신에 x1x를 y제곱 대신에 y1y를 넣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외우셨죠? 지금 외우셔야 돼요. 몰랐으면.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첫 번째 뭐라고?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요 곡선 똑같아요. 이 원에 접하는 뭐가 주어진 경우? 기울기가 m인 접선. 얘를 구하래요. 그럼 이거 답이 뭐였죠? 미나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요? 이거 지난주에 했다니까요? 유나 기억 안 나요? y는 m, x, 뿔마 뭐 루트? x 루트? 말이 안 되는데? r 루트 m제곱 플러스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그걸 외워야 돼요? 아, 당연히 외워야죠. 맨날 판별식이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어떻게 외워요? 이걸 왜 못 외우죠? 지금 외우세요, 지금.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m. 네. 이것도 외워야 돼요. 자, 얘도 사실은 증명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거든요. y는 mx 플러스 n인데요. 자, 이게 근데 사실은 공식을 안 외워도 여러분들이 판별식이나 이런 걸 이용하면 구할 수 있거든요. 늦습니다. 늦어서 안 돼요. 자, 얘를 여기다 집어 넣을 거예요. x제곱에 요게 이제 mx 플러스 n의 제곱은 r제곱이잖아.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m제곱 플러스 1의 x제곱, 그 다음 2mnx, 그 다음에 n제곱 빼기 r제곱은 0이거든. 여기서 판별식을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mn의 전체의 제곱 빼기 ac잖아요. 그럼 m제곱 플러스 1의 n제곱 빼기 r제곱이 0이기 때문에 이걸 전개하시면 돼요. 그럼 얘를 전개해보면 m제곱 n제곱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플러스 m제곱 r제곱이 남았고요. 그 다음 뭐가 남았죠? 마이너스 n제곱 남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r제곱이 남았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울기는 주어져 있으니까 요 n을 기울기랑 뭐 r로 나타내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n제곱이란 어떻게 되냐면 얘를 넘겼으니까 r제곱으로 묶었을 때 m제곱 플러스 1이 되므로 n이라는 건 풀마 r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증명하면 돼요. 알겠어요? 당연히 증명도 아셔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요 중심이 원점인 그리고 반지름이 r인 원에 접하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니.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요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접선의 방정식의 유형이 몇 가지냐고 물어보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곡선 위에 점이 주어진 거, 접점이 주어진 거. 자, 두 번째는 기울기가 m인 접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요. 곡선 밖의 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원의 접선은 두 개 나오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접선을 어떻게 구하냐면 내가 접점을 모르니까 접점을 뭐 x1, y1이라고 가정을 먼저 하세요. 얘를 가정을 먼저 해서 요 1번을 이용해서 접선을 구한 다음에 얘를 대입합니다. 얘를 대입하면 이 접점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이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을 구하는 방법은 접점을 먼저 x1, y1이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그 점에서의 접선을 구해서 이 곡선 밖에 한 점을 대입해 보면 내가 접점을 구할 수 있다. 그럼 이 1번으로 다시 돌아와서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원에 접하는 접선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 10분간 쉬시면서 요거를 일단 외웠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거 모르면 이제 혼나요. 알겠어요?